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에겐 아주 지긋지긋한 시누이가 한 명 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는 여동생이고 딸이 귀한 집안이라 아주 오냐오냐하게 귀하게 자랐어요. 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시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하는 바람에 저의 결혼식 날짜는 뒤로 미뤄지게 되었어요. 아주 가벼운 교통사고라 제 생각엔 잠시 결혼식만 다녀갔어도 될 법했는데 나일로 환자 편히 봐주느라 그 덕에 제 친남동생은 제 결혼식도 못 보고 입대하고 말았어요. 원래대로라면 제 결혼식 나흘 후에 남동생이 입대하게 되었는 거였거든요. 시누이는 자기가 꼭 오빠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퇴원 날짜를 맞추라고 하도 울어대는 판에 어쩔 수 없었죠. 그때부터 저와 시누이의 전쟁은 시작되었죠. 제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가씨가 갑자기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며 오빠인 제 남편에게 성형수술비를 대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몇 번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점점 조르는 강도가 더 세지더니 급기야 시어머니까지 대동하고 나서서 남편이 성형수술비까지 대주게 되었어요. 그냥 쌍꺼풀 정도가 아니라 눈 앞트임, 코 세우기, 이마 봉긋하게 하는 것까지 아주 대수술을 하더라고요. 총 1,800만 원이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 딸이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말려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누이가 뭐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니 진짜 이해 불가였어요. 그리고 명절날이 가관이었죠. 안 그래도 제사 음식 만드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시누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며 리스트를 쫙 내미는데 저한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새언니 음식 솜씨 좀 보자고요. 저는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한 가지 정도만 해주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또 시어머니를 붙들고 새언니가 자기 싫어하나 보다 하고 아주 철없이 행동하더라고요. 남편도 정말 그땐 싫었어요. 리스트를 보더니 이거 당신이 잘 만드는 거네. 뭐 맨날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른 해줘.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가씨가 갑자기 휴학을 하고 자기가 배워보고 싶은 게 있다며 학원비를 지원해달라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도 동생이라 그런지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더라고요.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됐으면 그 정도는 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아야 하는데 처음엔 타이르는 것 같더니만 결국 다 해주더라고요. 이번엔 만나서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니 명품 백까지 사주고 왔으니 말 다 했죠. 학원을 일주일 정도 다니다 실증 났다면서 그만뒀어요. 남편이 자기 돈으로 해주겠다는데 제가 뭐 어쩌겠어요? 저는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정말 인연을 끊어버릴까 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는데 저희 엄마와 제가 병간호를 하긴 해도 아버지가 키와 몸집이 크신 편이라 화장실을 가실 때나 음식이실 때 돕는 게 좀 버거운 거예요. 남동생은 군대 전역하자마자 들어간 회사에서 지방 출장이 많아 그때도 지방에 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주말에 아버지 병간호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남편은 흔쾌히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그걸 어떻게 알고 주말에 자기 오빠랑 백화점 가기로 했다며 절대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새언니 아빠는 간병이 쓰시지 왜 자기 오빠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며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화가 났죠. 남편에게도 오지 말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자기 동생이 철없이 한 이야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주말에 1시간 정도 병실에 있다 갔나? 아무튼 아가씨와 백화점에 가서 거하게 뜯기고 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시어머니가 부르셔서 시댁에 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다가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엄마, 새언니 진짜 너무 싫어. 진짜 그 집 가족들은 다 구질구질한 것 같아. 오빠는 왜 그런 여자랑 결혼한 거야?
그리고 성격도 엄청 곰탱이 같고, 우리 오빠는 나처럼 애교 많은 여자랑 결혼해야 잘 사는데, 정말 난 오빠가 이해 안 가. 니네 오빠가 좋다는데 뭐 어쩌니? 나도 어쩔 땐 걔가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 먼저 싹싹하게 연락도 하고 다가올 줄도 알아야지. 무뚝뚝 해가지곤. 무슨 일만 끙끙 잘하면 장땡인가? 아휴, 나도 많이 참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다 그냥 다시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말했죠. 그리고 이제는 절대 시댁에 갈 일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자기네 엄마와 통화를 했는지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의 사과로는 제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랑 시누이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명절이 아니면 시댁엔 가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저는 너무나도 편하게 살았지만 명절이 오면 어김없이 또 시어머니나 시누이를 만나야 했기에 또 마음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엔 전 달랐어요. 아가씨가 집에서 제사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명절 끝나고 며칠 후에 아가씨 생일인데 남편이 아가씨한테 뭐 필요한 거 없냐니까 없다고 뭐 안 사줘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 아가씨랑은 좀 뭔가가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로는 아가씨가 요새 연애한다고 달라진 것 같다나 뭐라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온 남편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제가 다시 시누이와 잘 지냈으면 했는지 남편은 시누이의 불쌍한 근황을 알려주더라고요. 시누이가 요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지내는데 그 이유인 즉슨 지난주에 남자친구랑 갑자기 헤어져서 한강 간다고 하는 걸 겨우 달래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명절에 음식하는 거 보고 싶어 한다고 직접 음식 만들면서 동영상 찍어보내고 명품 좋아하는 거 별로라고 해서 백화점도 일절 끊고 명품도 다 팔았다며 이거 말고도 남자친구가 원하는 여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그것도 너처럼 허영심 많고 싸가지 없는 데다 머리 빈 애랑은 도저히 못 만나주겠다고. 그리고 성형한 거 너무 티난다고 그만 헤어지자고 했대요.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정말 정확하게 잘 봤다 싶었어요. 그 이후로도 아가씨는 실연의 아픔이 오래갔고 그 남자의 말에 충격이 컸는지 공부도 다시 하고 비싼 거는 잘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날 갔는데 저한테도 그동안 미안했다며 자기가 너무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저는 오랜만에 친정에 갔어요. 남동생이 얼마 전에 미국 유학을 가는 바람에 부모님이 적적하시거든요. 엄마는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셨어요. 동생이 자극에 미국에 간 뒤에 누나가 집에 오면 전해주라고 했다면서요. 거기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누나한테 편지 쓰는 건 처음인 것 같네. 내일 출국을 앞두고 꼭 누나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누나네 시누이 남자친구가 바로 나였어. 놀랐지? 그동안 엄마를 통해 그 여자의 행태에 대해 다 듣고 있었어. 들으면서 아주 줘 패고 싶더라고. 그 여자 때문에 누나 결혼식에도 못 갔잖아. 그러다 친구가 모임에 날 데리고 갔는데 거기 그년이 있는 거야. 얼굴을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게 누나한테 못 살게 군다고 하길래 SNS 찾아봤었지. 아무튼 거기서 만났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치밀어 올랐는지 미국 가기 전에 뭔가 복수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때부터 연애 박사 친구들을 불러 모아 스파르타식 연애 강의를 들어가며 여자 꼬시는 법을 연마했어. 내가 그 여자를 콕 집어 친구에게 소개팅 해달라고 했지. 결국 누나의 시누이와 사귀게 되었어. 내가 출국하는 날을 디데이로 정하고 그날이 오기 전까진 그 못돼 먹은 행동을 좀 바꿔보려고 했지. 그리고 출국 전날, 바로 오늘이지? 난 팩폭을 날리고 그 여자를 뻥 차버렸어. 내가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 우리 누나를 감히 괴롭히다니. 누나 갈 날 나무라도 좋지만 난 후회 없어. 아무튼 누나, 내가 한국 돌아갈 때까지 잘 지내. 허허허. 저는 편지를 읽고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답니다. 제 남동생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성실하게 돈을 모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유학을 드디어 가게 된 거거든요. 공항에서 해맑게 웃으면서 떠났는데 그 녀석이 이런 일을 했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누나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자기가 꼭 혼내주겠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혼내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누나가 당하고 사는 걸 이렇게 복수해준 동생에게 고마워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시누이가 좀 달라진 것 같으니 제 동생에게 고마워해야겠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